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후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50년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하얀 쪽지 한 장. 여보, 내일 아침엔 제발 김치찌개 드세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냉장고, 옷장, 화장실, 심지어 관소까지. 아내는 101개의 쪽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 속에 제가 몰랐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종수, 올해 72입니다. 아내 정수기와는 25에 만나 55까지 꼭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내를 사랑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아니, 몰랐습니다. 죽고 나서야 알았으니까요. 1973년 가을, 우리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종로구의 작은 다방. 정수기는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중매쟁이가 말했습니다. 둘이 이야기 좀 나눠봐요. 저는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책 읽는 거요. 무슨 책 좋아해요? 정수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연애소설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연애소설? 정수기가 작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현실은 소설 같지 않더라고요. 그 말이 묘하게 슬펐습니다. 1시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결혼합시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수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저 결혼할 나이였으니까요. 1973년 10월 15일.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마포구 반지하 방 하나. 월세 2만 원. 첫날 밤 정수기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습니다. 맛있네. 그게 우리의 첫 대화였습니다. 짧고 어색하고 사랑 없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정수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저는 어둠 속에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후회 안 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해야 할 말 같아서 한 거였습니다. 1975년 3월 2일, 큰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책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공장에 다니며 야간 일도 시작했습니다. 하루 15시간 일했습니다. 월급 5만 원. 월세, 분유, 쌀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너무 피곤해서 퇴근길에 쓰러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깨어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정수기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말을 안 해요? 아프면 말을 해야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당신 쓰러졌다고 공장에서 연락 왔어요. 나 혼자 애 안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정수기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저는 정수기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미안해. 정수기는 울었습니다. 둘째 딸, 막내 아들까지. 아이가 셋이 됐습니다. 1995년.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그날 저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 집에 들어서는데 정수기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뭐해? 정수기는 저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나 친정 갈까 봐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생각했어요. 정수기는 천천히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날 사랑한 적 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거짓말. 정수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안 했잖아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나는 당신 가정부예요? 아이 낳는 기계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 좀 해봐요. 한 번만이라도 말해봐요. 사랑한다고.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수기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저는 정수기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배웠어? 남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근데 내가 뭘 보여줬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정수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그런 사람인 거. 그래도 가끔은 듣고 싶어요. 그날 밤 정수기는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2018년 가을, 우리는 환갑을 넘겼습니다. 어느 날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 여행이라도 한번 갈까요? 저는 장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여행은 무슨, 노후 자금이나 모아야지. 정수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중에.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정수기가 자는 걸 확인하고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검색, 강릉 여행, 정수기가 아이들 어렸을 때 가고 싶어 했던 곳. 저는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11월 3일, 1박 2일, 15만 원. 비쌌지만 괜찮았습니다. 깜짝 선물로 주면 좋아하겠지. 저는 예약 확인서를 출력해서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11월 3일, 정수기 생일 전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 23일 밤, 정수기가 쓰러졌습니다. 그날 저녁 10월 23일, 저는 가게 정리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예약 확인서 보여줘야지. 11일 뒤면 강릉. 처음으로 둘이서만 가는 여행. 바다를 보면서 회를 먹으면서 그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고. 저녁 6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수가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수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굴러다니고 된장찌개가 흘러 있었습니다. 정수가, 저는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119, 구급차, 사이렌 소리, 병원 복도. 저는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랍 속 예약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강릉 시사이드 호텔. 체크인 2018년 11월 3일.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 아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는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췌장 관련 중증 질환으로 보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치료와 관리 병행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과는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진행된 건가요? 증상으로 봐서는 6개월 정도 전부터 시작됐을 것 같습니다. 6개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6개월 전, 정수기가 허리 아프다고 했을 때, 파스 붙여. 4개월 전, 정수기가 밥을 거의 안 먹을 때, 나이 들면 다 그래. 2개월 전, 정수기가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릴 때, 배탈 났나 봐. 저는 모든 신호를 놓쳤습니다. 아니,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저는 50년을 떠올렸습니다. 1973년 다방에서의 첫 만남.
현실은 소설 같지 않더라고요. 정수기의 그 말. 저는 정수기에게 소설 같은 사랑을 준 적이 있었나요? 1975년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정수기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혼자 애 안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저는 그때 처음 정수기 손을 잡았습니다. 1985년 큰아들 초등학교 입학식. 저는 일 때문에 못 갔습니다. 정수기가 혼자 아들 손잡고 사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1995년 이혼하겠다고 가방 쌌던 날. 날 사랑한 적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결혼 기념일.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정수기는 아무 말 없었습니다. 2018년 여름. 여행 갈까요? 노후 자금이나 모아야지. 50년. 저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새벽 2시. 정수기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응. 나 여기 있어. 정수기는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무슨 소리야? 나 좀 아픈가 봐요. 저는 정수기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겨낼 거야. 정수기가 저를 봤습니다. 여보 강릉은 못 가겠네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 11월 3일. 제 생일 전날. 당신 컴퓨터 켜놓은 거 봤어요. 정수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서 몰래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마워요. 50년 만에 처음 준비해준 선물. 근데 미안해요.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정수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갈 거야. 꼭 나을 거야. 꼭 나아서 우리 같이 갈 거야. 정수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새벽 5시. 저는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정수기 입원 준비물을 챙기려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흘린 된장찌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로 닦으면서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정수기는 매일 이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제가 먹을 도시락을 쌌습니다. 밤 11시에 들어와도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국을 끓여줬습니다. 50년. 18,250일.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바닥을 다 닦고 일어섰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강릉 호텔 예약 확인서. 저는 그걸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50년 만에 처음 준비한 선물인데 너무 늦었어.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하지만 제 인생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병원 가세요? 누가 아프신가 봐요? 아내가요. 아이고, 많이 아프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프면 참 마음 아프죠. 사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했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내가 없는 세상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정수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정수기 얼굴을 봤습니다. 아직 젊었을 때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50년 전 다방에서 본 그 얼굴. 저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정수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여러분이라면 나중에를 믿으셨나요? 그 나중에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아내를 3번 잃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을 받았을 때, 두 번째는 아내의 비밀을 알았을 때, 세 번째는 진짜 떠났을 때, 이틀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CT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췌장입니다. 그리고 이 하얀 부분이.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봅니다. 6개월, 길어야 1년.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환자분께 알려드릴 건가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병원 상담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둘째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막내 아들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 엄마가 걱정하신다. 우리가 씩씩하게 있어야 엄마도 힘을 내신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세요? 아직 모르신다. 그리고 말하지 않을 생각이다. 네. 왜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엄마가 포기하실까봐. 6개월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엄마는 싸우지 않을 것 같아. 둘째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엄마는 알 권리가. 안다. 저는 딸을 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엄마한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비밀로 하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를 꽂았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아내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섭네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내가 옆에 있을게. 그날 밤, 아내는 화장실에서 계속 토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물을 떠주었습니다. 미안해요. 보기 안 좋죠? 무슨 소리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충전하려다가 잠긴 화면에 메모 알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작성 중. 저는 멈칫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아내의 생일 0315. 메모가 열렸습니다. 제목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1. 바다에서 일몰 보기. 못함. 2. 손주 안아보기. 큰애가 임신 중. 곧 가능. 3. 여보한테 사랑한다고 듣기. 평생 소원. 4. 아이들 결혼식 다 보기. 막내만 남음. 5. 여보 얼굴 한 번만 더 보기. 매일 이루어지는 중.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 번째 줄. 여보한테 사랑한다고 듣기. 평생 소원. 평생 소원. 아내는 50년 동안 그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뛰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뭐라고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수기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기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숨 넘어가겠어요. 저는 아내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니, 그냥 물 좀 가져다 주려고. 물은 여기 있는데요. 정수기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저는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아내를 봤습니다. 정수가, 응? 나,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사랑해. 세 글자.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나 내일 죽 끓여올게. 정수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끓여주는 죽 맛있어요.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나는 왜 말을 못하는 걸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예상했던 시간. 하지만 정수기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환자분이 예상보다 훨씬 잘 버티고 계십니다. 그럼 더 살 수 있다는 건가요?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이대로만 가면 1년,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정수기에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좋아지고 있대. 정수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강릉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1년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큰아들이 아기를 안고 병실에 왔습니다. 정수기는 힘을 다해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아내 품에 안겼습니다. 정수기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예쁠 수가 할미가 늦게 만나서 미안하다. 아기는 정수기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수기는 한참을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할미한테 보여줘서. 그날 밤 정수기는 휴대폰 메모를 수정했습니다. 1. 손주 안아보기. 큰애가 임신 중. 곧 가능. 완료. 2년째 되던 봄. 정수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3개월. 길어야 6개월. 다시 숫자. 다시 시한부. 저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정수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체중이 2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응. 나. 이제. 정말. 힘들어요. 저는 정수기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포기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매일 토하고 머리 다 빠지고 몸은 말라가고. 정수기는 울었습니다. 나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저는 정수기를 안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해,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어서.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정수기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그날 밤 저는 집에 들렀습니다. 정수기 옷을 가져다 주려고 옷장을 뒤지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열어보니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들이 있었습니다. 1990년 가족여행, 1995년 큰애 초등학교 졸업식, 1988년 마지막 테이프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건전지를 넣고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쉿 잡음 소리, 그리고 정수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목소리, 30년 전 목소리. 여보, 이 녹음 듣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죠? 1988년 5월 3일. 오늘이 우리 결혼 15주년이에요. 당신은 기억 못하는 것 같지만 이 녹음을 당신한테 남기고 싶어요. 언젠가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걸 듣고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보, 당신은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알아요. 그게 당신 스타일이라는 거.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정말 듣고 싶었어요. 특히 힘들 때, 아이들 키우느라 밤새울 때, 당신이 늦게 들어와서 혼자 밥 먹을 때,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면 다 괜찮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알아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거,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것도, 아이들 학비 때문에 자기 옷 한 벌 안 사는 것도, 내가 아플 때 밤새 손 잡아주는 것도 다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요. 당신 잘못 없어요. 나는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해서. 그리고 여보, 내가 먼저 가면 너무 슬퍼하지 마요.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요. 웃고 밥 잘 먹고 오래오래 살아요. 사랑해요. 평생. 1988년 5월 3일 당신의 아내 정숙.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 전 정숙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을 표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숙이가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요. 조금만 더 버틸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5년하고도 3개월째 되던 날,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아내와 단둘이 병실에 남았습니다. 정수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나 이제 정말 못 버틸 것 같아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 정수기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당신 혼자 남으면 어떡해요? 밥은 잘 챙겨 먹을 거예요? 먹어. 걱정 마. 약은요? 혈압약 꼭 먹어야 해요. 먹을게. 빨래도 잘하고 컵라면만 먹지 말고. 정수기는 말하다가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만 말해. 힘들잖아. 안 돼요. 지금 안 말하면 언제 말해요. 그날 밤을 지나 일주일 후, 작년 가을 10월 23일,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한다고 말하셨을까요? 저는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작년 가을 10월 23일,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잠든 것처럼 마지막 순간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눈물이 나와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떠났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시계 소리도, 기계 소리도, 복도의 발소리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이 함께 사라졌다는 걸.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후에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병에 걸리기 전 사진. 저는 그 사진을 하루 종일 봤습니다. 저렇게 웃고 있었구나.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내가 언제 저렇게 웃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마지막 날 발인. 관이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흙이 관을 덮어갔습니다. 한 삽, 두 삽, 세 삽.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집에 오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집에 가야지. 저는 혼자 텅 빈 집에 남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집. 이제는 너무 넓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집안엔 더 이상 밤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소리도, 설거지 소리도, 아내의 작은 기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정수가, 밥은 먹었어? 습관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누웠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매일 컵라면만 먹었습니다. 샤워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아내의 물건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립스틱, 화장품, 빗, 그리고 봉투 하나. 종수에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아내의 글씨.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죠. 50년 동안 고마웠어요. 당신은 말은 없었지만 늘 나를 위해 애써줬어요. 당신이 밤늦게 들어와도 늘 밥을 차려놓고 기다린 이유는 당신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였어요. 병원에서 죽 끓여준 것도 밤새 내 손 잡아준 것도 다 사랑이었어요. 이제 혼자 남았으니 잘 챙겨 먹어요. 컵라면만 먹지 말고. 냉장고에 내가 만들어둔 거 있으니까 그거 먹어요. 그리고 여보, 쪽지를 남겼어요. 집 곳곳에 찾아보세요. 하나하나. 사랑했어요. 정수.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하얀 쪽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문 안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엔 제발 김치찌개 드세요. 냉장고 아래 칸에 있어요. 쪽지는 아내의 떨리는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작은 밀폐용기, 김치찌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빨갛고 따뜻해 보이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걸 언제 만들어뒀어? 언제? 쪽지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문 여기저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고등어 조림은 이틀에 한 번만 드세요. 된장은 냉장고 문 쪽에, 쌀은 서늘한 곳에 보관. 컵라면 먹지 마세요. 몸에 안 좋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안 먹을게. 다음 쪽지. 컵라면 대신 내가 만들어둔 된장국 드세요. 당신 좋아하는 맛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내가 너한테 뭘 해줬다고. 쪽지는 계속 나왔습니다. 옷장 서랍. 양말은 같은 색끼리 보관하세요. 침대 및 상자. 여름이 부른 햇볕에 자주 말리세요. 세탁기 위. 빨래는 하루 한 번. 세제는 반 스푼이면 충분해요. 화장실 거울. 면도는 일주일에 2번.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현관 신발장. 신발은 통풍 잘 되는 곳에. 거실 벽. 약은 아침 8시, 저녁 8시. 꼭 챙겨 드세요. 책상 서랍. 전기세 고지서는 여기. 15일까지 내야 해요. 차 안에도. 운전할 때 졸리면 쉬어 가세요. 집 안 곳곳에. 제가 손 닿는 모든 곳에 아내의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세어봤습니다. 50개, 60개, 70개, 101개. 아내가 남긴 101개의 사랑. 그 중 하나의 쪽지가 특이했습니다. 다른 쪽지들과 다르게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여보, 이 쪽지를 읽고 있다면 다른 쪽지들도 다 찾았겠죠? 이제 마지막 숙제가 남았어요. 우리 방 옷장, 맨 아래 서랍, 왼쪽에서 3번째, 빨간 상자가 있어요. 열어보세요. 저는 침실로 뛰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 왼쪽에서 3번째, 작은 빨간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종수, 김정숙 공동명의.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9,870만 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9,870만 원. 거의 1억. 통장 안에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보, 놀랐죠? 이거 우리 돈이에요. 50년 동안 나도 몰래 조금씩 모았어요. 당신이 힘들어할 때, 당신이 병원비 걱정할 때, 당신이 노후 걱정할 때 쓰라고 모은 돈이에요. 미안해요. 몰래 모아서. 하지만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쓰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제 이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그리고 손주들한테도 용돈 주고. 우리 돈이에요. 우리가 50년 동안 함께 모은 돈. 정숙. 저는 통장을 안고 울었습니다. 50년. 아내는 50년 동안 몰래 돈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때로는 5만 원씩, 파출 일로 번 돈, 식당 일로 번 돈, 조금씩 조금씩. 저를 위해 침대 밑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내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표지는 바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1973년 10월 15일. 오늘 종수와 결혼했다. 어색하지만 좋은 사람 같다. 1975년 3월 2일. 아기가 태어났다. 종수가 병원에서 밤새 기다렸다. 1988년 5월 20일. 종수가 밤샘 일을 한다. 미안하고 고맙다. 1995년 7월 10일. 오늘 이혼하겠다고 했다. 종수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안다. 저는 계속 넘겼습니다. 2010년 7월 30일. 오늘 결혼기념일. 종수는 기억 못한다. 괜찮다. 평생 함께 있는 게 선물이다. 그리고 병에 걸린 후의 일기. 2023년 5월 12일.
6개월, 길어야 1년. 하지만 여보에겐 말하지 않을 거다. 그 사람은 표현은 못해도 마음이 여린 사람이니까. 2023년 7월 3일. 여보가 병원비 걱정한다고 밤새 장부를 봤다.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니 미안하다. 하지만 고맙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손이 더 떨렸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쪽지를 남기기로 했다. 여보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여보는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여보의 사랑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린 것. 아이들 학비 때문에 자기 옷 한 벌 안 사고 참은 것. 내가 아플 때 밤새 손 잡아준 것.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 그리고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다. 여보도 나를 사랑했다는 거.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가 모르는 것들. 1985년 5월 7일. 내가 아플 때 여보가 내 베개를 베고 잤다. 내 냄새가 좋다고 했다. 자는 줄 알았는데 깨어 있었다. 199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여보가 몰래 케이크를 사왔다. 숨기려고 했는데 내가 봤다. 모른 척 놀라는 척 했다. 1998년 6월 15일. 내가 울고 있는데 여보가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안 했다. 그냥 있어줬다. 그게 더 좋았다. 2005년 3월 20일. 둘째 딸이 이혼하고 왔을 때 여보가 밤새 딸 방 앞에 앉아 있었다. 내가 나가라고 해도 안 갔다. 다음 날 딸이 울면서 아빠한테 안겼다. 2015년 9월 10일. 내 생일. 여보가 몰래 꽃을 사왔다. 창피한지 현관에 두고 갔다. 나는 모른 척 기뻐했다. 2018년 10월. 여보가 컴퓨터로 강릉 호텔을 검색하는 걸 봤다. 나한테 선물하려고 준비하는 거였다. 모른 척 기다렸다. 하지만 내가 아파서 못 갔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툴게 표현한 사랑을, 말로 하지 못한 사랑을,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 쪽지들과 일기장을 펼쳐놓았습니다. 101개의 쪽지, 50년의 일기, 9,870만 원의 통장,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죽음을 앞두고도 저를 걱정했다는 것을, 제가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밥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돈은 어떻게 써야 할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쪽지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했어. 정수가 사랑했어. 50년을 함께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했다는 걸. 쪽지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남긴 101개의 쪽지를 따라가며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선물을 하나 더 남겨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침은 꼭 드세요. 걸으면 속 쓰려요. 저는 아내가 만들어둔 김치찌개를 데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 쪽지대로 따뜻한 김치찌개 한 그릇. 50년 동안 먹었던 그 맛. 저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짭조름하고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 여전히 맛있어, 정수가. 약도 챙겨 먹었습니다.
쪽지 약은 아침 8시, 저녁 8시. 알람 맞춰두세요. 저는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오전 8시 정수기가 약 먹으래. 오후 8시 정수기가 또 약 먹으래. 빨래도 했습니다. 쪽지 세제는 반 스푼. 너무 많이 넣으면 옷이 상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세탁기 버튼을 몇 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하지만 쪽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표준 코스 40분. 그것만 누르면 돼요. 저는 쪽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알았어. 표준 코스. 잘 들었어. 일주일 후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외로우면 옆집 박 할머니한테 가세요. 말동무 돼주실 거예요. 저는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종수 씨? 웬일이세요? 정수기가 할머니한테 가보라고 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요. 정수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가고 나면 종수 씨 챙겨달라고. 할머니는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보리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정수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늘 남 걱정만 하고, 자기는 아파도 내색 안 하고, 저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몰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정수기는 다 알았어요. 종수 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랬을까요? 그럼요. 자주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여보는 말은 없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3번씩 박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원의 장미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가꾸던 장미. 쪽지 장미는 봄에 물을 많이 줘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저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장미에 물을 줬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빨갛고 아름다운 장미. 예쁘게 폈네, 정수가. 내가 좋아하던 장미. 여름이 왔습니다. 쪽지 여름엔 냉국 드세요. 냉장고 뒤쪽에 있어요. 저는 냉국을 꺼냈습니다. 차갑고 시원한 오이 냉국. 한 숟가락 마셨습니다. 시원하다. 역시 내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 가을이 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 49제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절에서 법회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산소로 갔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쪽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아들이 전해준 것은 하얀 종이 쪽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떼어냈습니다. 102번째 쪽지, 마지막 쪽지, 펼쳤습니다. 여보, 이 쪽지를 읽고 있다면 49제를 무사히 치렀다는 거겠죠. 고마워요. 저를 여기까지 잘 모셔줘서. 이제 진짜 갑니다. 101개 쪽지 다 찾았죠? 빨간 상자 속 통장도 찾았고요. 일기장도 읽었을 거예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 곁에 늘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장미에 물 줄 때, 그 모든 순간 내가 있을 거예요. 여보, 강릉 가세요. 우리 못 간 그곳, 당신 혼자라도 가세요. 바다 보고 회 먹고 일몰 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줘요. 정수가 바다 진짜 예쁘다고. 나는 들을 거예요. 그리고 여보, 손주들한테 우리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이야기. 그리고 꼭 말해주세요.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고. 나처럼 참지 말라고. 당신처럼 말 못하는 사람 만나지 말라고. 농담이에요. 사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좋았어요. 말은 없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여보, 사랑했어요. 50년 내내, 매일 매 순간. 다음 생에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때는 꼭 말해요. 사랑해라고.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아내, 정숙. 저는 쪽지를 가슴에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았어, 정숙아. 강릉 갈게. 꼭 갈게. 그리고 너한테 말해줄게. 바다가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사랑한다고. 매일. 다음 생에도 꼭 말할게. 한 달 후, 11월 3일. 저는 강릉에 갔습니다. 혼자. 하지만 아내와 함께. 아내의 사진을 가방에 넣고 기차를 탔습니다. 5년 전 예약했던 그 호텔. 강릉 시사이드 호텔. 체크인을 했습니다. 두 분이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두 명입니다. 방에 들어가서 아내 사진을 창가에 세워뒀습니다. 정수가 드디어 왔어. 우리 강릉. 창 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르고 넓은 동해.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다가 정말 예쁘다. 내가 보고 싶어 했던 바다. 지금 보고 있어? 저녁. 횟집에 갔습니다. 회를 시켰습니다. 2인분. 아내 사진을 탁자 앞에 세워뒀습니다. 정수가 회 먹자. 내가 좋아하는 광어.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점을 먹고 한 점은 아내 사진 앞 접시에 놓았습니다. 맛있지? 신선하다. 다음엔 더 일찍 올게. 일몰.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아내 사진을 안고 바다를 봤습니다. 해가 천천히 수평선 너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붉은빛, 보랏빛. 하늘이 온통 물들었습니다. 정수가 봐. 일몰이야. 내가 평생 보고 싶어 했던 일몰.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뻐요, 여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예쁘지. 우리 같이 보고 있어. 미안해. 늦어서. 그래도 왔어. 우리 약속 지켰어.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졌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큰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손주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와요? 저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강릉 갔다 왔어. 할머니랑. 할머니요? 할머니는 하늘나라 갔는데요. 그래. 하지만 할아버지랑 같이 갔어. 여기. 저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있어. 할아버지 가슴 속에.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요? 응, 많이 보고 싶어. 그럼 우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안 울어.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손주가 제 뺨을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착하다. 할머니도 좋아할 거예요. 저는 손주를 안고 말했습니다. 너 크면 할아버지가 이야기 많이 해줄게.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50년을 함께 살았는지, 그리고 꼭 기억해. 사랑은 표현해야 해. 할아버지처럼 말 못하면 안 돼. 사랑해라고 말해야 해. 알았지?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쪽지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김치찌개를 먹고, 약을 챙겨 먹고, 장미에 물을 주고, 옆집 박 할머니를 찾아가고, 그리고 매일 저녁 아내 사진 앞에 앉아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내가 만들어준 밥 맛있게 먹었어. 약도 잘 챙겨 먹었고,
건강해. 걱정 마. 그리고 정수가 사랑해. 오늘도 사랑해.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가 나한테 사는 법을 다 가르쳐 줬어. 101개 쪽지로. 둘째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 못한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해. 평생 할 거야. 하지만 엄마는 알았대. 내가 엄마를 사랑했다는 거. 그리고 나도 이제 알아.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 그걸로 충분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마지막으로 언제 표현하셨나요? 오늘, 아니,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저처럼 쪽지로만 듣지 말고 직접 그 목소리로 들으세요. 저는 5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101개의 쪽지로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매일 말합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서 사랑해, 정수가. 오늘도 사랑해. 늦었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다고 믿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제가 50년 걸려 배운 교훈입니다. 당신의 쪽지는 무엇이었나요? 당신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나요? 오늘 당신 곁의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해라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손주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숙제로 가족 이야기 써야 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 이야기 해줘요. 저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말 못하는 할아버지와 참을성 많은 할머니가 있었단다. 할아버지는 평생 사랑해라는 말을 못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어. 그리고 할머니가 하늘 날아가기 전에 101개의 편지를 남겼단다. 손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와 101개나요? 할머니 대단하다. 그래. 할머니는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도 크면 꼭 기억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꼭 말해야 해. 사랑해라고. 손주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리고 하늘을 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저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정수가 보고 있어? 우리 손주 잘 크고 있어. 너도 자랑스럽지? 나는 잘 살고 있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리고 사랑해. 오늘도, 내일도, 평생, 다음 생에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마치 아내가 제 뺨을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여보. 평생, 다음 생에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눕니다. 오늘,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해라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표현하세요.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그리고 표현한 사랑만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